밤 11시 43분 인천국제공항을 떠난 국제선 항공편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기내식을 마치고 각자의 담요를 덮은 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검은 밤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부드럽게 깔린 조명과 귓가에 맴도는 엔진 소리만이 조용한 동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실 승무원 이윤서 씨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루틴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그 흔들림은 이유 없는 불안이기도 했고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단순한 배고픔이나 불편함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딘가 막막하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놓친 채 되돌릴 수 없다는 듯이 울부짖는 윤서 씨는 본능적으로 울음소리를 따라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칸. 그녀가 다가간 곳에는 젊은 남성과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는 팔에는 조심스러움과 어색함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너무 울죠.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번 항공편의 VIP 승객이자 항공사 대표인 서도윤 씨였습니다. 윤서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웃으셨습니다. 기내에서 아기가 우는 건 흔한 일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아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아기는 손을 휘저으며 울고 있었고 그 눈동자엔 뭔가 말 못할 두려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유 아니면 먹지 않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도윤 씨는 다소 피곤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유는 준비했지만 젖병을 거부해서 계속 이러네요. 윤서 씨는 작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나 업무적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딘가 익숙한 안타까움, 그리고 미련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같이 안 타셨나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을 때 서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고개를 천천히 숙이셨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묻지 않아야 할 만큼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몸이 먼저 움직이는 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니폼의 단추를 두세 개 풀어내셨습니다. 서도윤 씨의 눈동자가 놀란 듯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그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멈추라 하시면 바로 멈추겠습니다. 한순간 기내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도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으셨고 이내 자신의 가슴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젖을 물리셨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울먹이던 아기는 몇 초 뒤 그녀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림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은 숨을 고르며 입에 힘을 주었습니다. 할인 양은 그녀의 가슴에서 본능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도윤 씨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제껏 단 한 번도 그렇게 평온하게 잠든 적 없었던 그 딸이 지금 이 낯선 여성의 품 안에서 마치 처음 세상과 연결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여린 얼굴에 떠오른 작은 미소. 그건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아빠인 도윤 씨의 마음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와 연결되는 거지? 그는 속으로 되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히 젖을 물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감정의 파장을 전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몇 분 뒤 할인 양은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윤서 씨는 아기의 숨결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신 후 조심스럽게 품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서도윤 씨는 작게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고 두 사람은 짧은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그 속엔 당혹, 감동, 감정의 떨림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늘 위를 날던 그 밤의 항공편은 단순한 비행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기를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들, 그리움, 상처, 모성 그 모든 것이 할인 양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곧 밝혀질 운명의 실타래가 자신의 과거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그날 비행을 마친 뒤 이윤서 씨는 혼자 조용히 직원 휴게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내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기의 따뜻한 체온,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그녀 품에서 숨을 고르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도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니폼 자락을 조심스레 만지셨습니다. 유니폼은 깨끗이 다려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하루하루 조금씩 무겁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불이 들어오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잘 끝냈어?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윤서 씨는 짧게 숨을 고르신 뒤 작게 타이핑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오늘 조금 늦게 끝났어요. 내일 들를게요. 이정옥 여사. 그녀는 윤서 씨의 이모이자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의지해온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윤서 씨의 부모님은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그녀는 정옥 여사의 집에서 지내며 자랐습니다.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이모는 늘 윤서 씨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 씨는 이모의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언제나처럼 현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계단 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왔니? 문을 열고 반갑게 얼굴을 내민 이정옥 여사는 역시나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이모, 좋은 아침이에요. 밥도 안 먹고 왔지? 얼굴이 허옇다. 별말 없이 식탁에 앉은 윤서 씨는 이모가 끓여준 된장국 향기에 문득 눈시울이 따끔해졌습니다. 요즘 얼굴이 자꾸 울먹울먹해 보이더라. 무슨 일 있었어? 정옥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윤서 씨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행 중에요. 아기 하나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아빠 혼자 데리고 타셨는데 모유가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머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고 젖을 물렸어요. 그 말에 정옥 여사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내 아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손등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몇 년 전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예정일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온 조산, 병원 침대 위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들은 소식. 죄송합니다. 아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산부인과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유아용품점 앞에만 가도 눈물이 솟구쳤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인연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감당하는 방식이 서로 너무 달랐고 그녀는 결국 혼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조차 없었기에 그녀는 그 상처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가 제 마음을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윤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으시다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윤서야, 그런 감정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아직도 엄마라는 증거야. 저 엄마 맞을까요? 한 번도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못했는데 너는 이미 충분히 품었어. 단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가슴에 남겨두었잖니. 그 아이도 내 마음을 알 거야. 윤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눈물은 억눌렀던 죄책감도 있었고 어쩌면 처음으로 허락된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기내에서 품었던 할인 양의 얼굴을 떠올리셨습니다. 작고 따뜻한 얼굴, 울다가 조용히 눈을 감던 그 아이의 숨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었던 바로 그때 몸 안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마치 잃어버렸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윤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셨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존재라면 어떨까? 그녀는 모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운명적인 연결의 시작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 다음 날 이윤서 씨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유니폼을 다림질해 두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비행 스케줄 알림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비어 있었고 그 덕분에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야 할 텐데 오히려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인 양의 따뜻한 체온,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그 짧은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도윤 씨의 시선이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의 눈빛은 처음엔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혼란으로 그리고 묘한 안도감과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혹시 연락 가능한 명함 있으신가요? 그때는 단순한 감사 인사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넸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 연락이 없자 그날의 일이 그저 스쳐가는 해프닝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날 오후 2시 그녀가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이윤서 씨 맞으시죠? 낯익은 그러나 조금은 낮게 깔린 목소리. 그녀가 돌아보니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시우 씨였습니다. 도윤의 비서로 퍼스트 클래스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검정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손에는 얇은 검정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넨 그는 명확히 감정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윤서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으셨고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윤서 승무원님께 지난 비행에서 보여주신 깊은 배려와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어주실 수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도윤 드림. 손에 든 메모를 바라보는 윤서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안이라니 무슨 제안을 말하는 걸까? 그녀는 단순히 한 번의 상황에서 한 아이를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호기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고 그가 어떤 감정으로 이런 연락을 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조심스럽게 문자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도윤 대표님.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시다면 잠깐 뵙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서울 한복판의 한 호텔 라운지.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고급스러운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은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심플한 베이지빛 블라우스를 입고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검정 슈트를 입은 서도윤 씨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윤서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놀랐어요. 연락 주실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망설였습니다. 그날 일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고 이내 도윤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할인이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윤서 씨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모유가 아니면 식사를 거부하고 낯선 환경에 극도로 예민한 아이입니다. 병원에서도 정서적 안정이 먼저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그날 이윤서 씨 품 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모시는 형태는 아니고요. 일종의 케어 동반자 역할, 할인이가 다시 세상에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만 곁에 있어 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윤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커피잔만 바라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다시 떠오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번 생각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윤 씨는 더 이상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하나 더 건네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건 할인이의 모습이에요. 며칠 전 처음으로 잠든 모습을 찍어뒀습니다. 그 명함 속 작은 사진. 할인 양은 윤서 씨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아주 조그만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끝은 그녀의 블라우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윤서 씨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침대에 누워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인이 잃어버린 아이의 기억이 겹쳐졌고 그 아이가 보여줬던 따뜻함이 마치 오래된 감정을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릴까? 그리고 문득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날 필요로 해.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간절하게. 며칠 동안 이윤서 씨는 자신에게 건네졌던 명함과 사진 한 장을 지갑 속에 넣은 채 꺼내보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사진 속 할인 양의 얼굴, 자신의 품에 안겨 가녀린 손으로 옷깃을 꼭 쥐고 잠든 아이의 모습은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생각보다 더 깊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락을 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하셨던 겁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제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답장은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인이도 분명 알게 될 겁니다. 며칠 뒤 윤서 씨는 약속된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 담벼락엔 담쟁이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입구 앞에서 그녀를 맞은 건 검정 정장을 입은 남시우 씨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우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잘 정돈된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고요했습니다. 아이 소리도 음악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끝자락에 앉아있던 작은 존재가 살짝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인. 윤서 씨의 숨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할인 양은 그녀를 알아보는 듯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손을 뻗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 무언의 초대였습니다. 윤서 씨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할인 양이 자신의 무릎 위로 몸을 기대오던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숙한 곳이 일렁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안녕, 할인아. 잘 있었니? 아이의 대답은 없었지만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건 직업도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게스트룸에서 할인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손에 로션을 발라주고 잠들기 전 베개 옆에 인형을 놓아주는 일상적인 순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간절하게 그리웠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인데 왠지 이미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할인 양의 이불을 조심스레 덮어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인 양은 윤서 씨를 보면 손을 뻗고 안기려고 했고 이전까지 자주 보였던 낯가림과 울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서도윤 씨는 외근이 많았기에 가족처럼 하루 종일 곁에 머무는 사람은 윤서 씨가 유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이를 안고 함께 앉아 있었고 아이의 낮잠 시간엔 마치 엄마처럼 다정하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화 속에도 작은 긴장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양은 이 집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남시우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께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공간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시죠.
그 말의 속뜻을 윤서 씨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하자 시우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 양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빠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시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직업적인 돌봄 이상으로 마음이 너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인 양이 깨어나 그녀에게 달려오듯 안겼을 때 윤서 씨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이젠 이모가 내 곁에 있을게. 누가 뭐라 하든 너만은 내가 지켜줄게.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아침이었다. 창밖의 햇살은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고 할인 양은 아침 죽을 반쯤 먹은 후 소파 위에서 책을 넘기고 있었다. 이윤서 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동요를 살며시 틀어주고 주방 쪽 찬장을 정리하고 계셨다. 거실과 연결된 서재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바람이 살짝 들어오며 서가 위 종이 한 장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의 조각이었다. 윤서 씨는 무심결에 종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셨고 손에 닿은 그것이 평범한 문서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 고급 용지에 인쇄된 봉투 속 진한 파란 글씨로 인쇄된 병원 로고, 그리고 그 아래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서서히 펴보며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채 읽기 시작했다. 검사 대상자 A 서도윤 부, 검사 대상자 B 이하린자, 검사일 20XX 년 6월 24일, 결과 99.98% 친자 관계 확인됨. 눈동자가 떨렸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작게 인쇄된 부록 페이지 한 장, 별도로 제출된 모체 정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물학적 모체 불명. 예상 출산일 기준으로 계산된 생리주기 20년 3월 말. 그 순간 윤서 씨의 머릿속에 한 날짜가 떠올랐다. 그녀가 유산을 겪은 바로 그해 봄. 병원에서 듣게 된 의사의 말. 자연 유산이 아니라 태반 박리로 인한 조기분만 증상입니다. 사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3월 29일. 그리고 이 문서에 적힌 예상 출산일 역시 그 시기와 일치하고 있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렸다. 아니, 손뿐 아니라 가슴도 시야도 숨결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단호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거실 쪽으로 돌아왔지만 걸음이 흔들렸다. 할인 양은 여전히 조용히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녀를 향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미소가 그토록 사랑스러우면서도 지독하게 무서웠다. 그날 밤 서도윤 씨가 귀가했을 때 윤서 씨는 조용히 그를 마주 보셨다. 대표님, 오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고 윤서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놓으셨다. 이건 오늘 서재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입니다. 그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곧 안도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묘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보셨습니까?
네.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녀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으셨다. 이 문서에 적힌 날짜, 그리고 예상 출산일. 그 모든 것이 제가 아이를 잃었던 그때와 너무도 정확히 겹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서도윤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엔 감추려는 감정들이 번져 있었다. 하린이는 처음부터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제 아이가 아니라니요? 제 아이로 키우고 있었지만 생물학적으론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그는 오랜 연인과의 관계가 무너진 뒤 홀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대리모 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병원이 실수로 병원 내부에서 보관 중이던 수정란 중 일부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듯 생물학적 정보에서 모체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며 그는 조용히 별도로 모체 정보를 조사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게 당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목소리를 멈추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너무 깊게 그녀를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인의 미소, 그날 밤 그녀의 품에서 잠들던 감각, 모유를 거부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자신의 몸이 먼저 반응했던 그 본능. 그 모든 게 이제는 의심이 아닌 기억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셨다. 할인이가 정말 제 아이일 수 있을까요? 서도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흐리고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비행 예정이었던 국제선 항공편은 출발 30분 전 탑승 절차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정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윤서 씨는 오랜만에 유니폼을 입고 객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조명, 하지만 마음은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오늘 이 비행에서 그들과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서도윤 씨, 그리고 할인 양. 그녀가 스스로 원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누구에게 떠밀려 강제로 나선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퍼스트 클래스 앞. 탑승객 리스트에서 익숙한 이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조용히 흔들렸다. 대표님, 할인 양, 좌석 1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의 말에 고개를 들었을 때 윤서 씨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눈이 마주쳤다. 할인 양은 그녀를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순수했고 가슴 깊이 저릿하게 다가왔다. 윤서 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도윤 씨의 인사는 조용했고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할인을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기내식 준비를 마친 승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윤서 씨는 할인을 재우기 위해 조용한 수면 모드로 조절된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예기치 못한 강한 흔들림이 기내를 강타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고 기체는 짧게 한 번 더 출렁이듯 흔들렸다. 할인이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고 윤서 씨는 재빨리 아이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할인아. 이모가 곁에 있어. 아이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고 윤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기체 흔들림은 10분 정도 지나면서 점차 잦아들었고 안정되기 시작한 뒤 서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할인이도 지금은 잠들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기내는 잠잠했고 오직 엔진 소리만이 가볍게 깔려 있었다. 이 비행이 처음 아이를 품에 안고 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때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마치 타인의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까? 윤서 씨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지금은 이 아이가 제게 모든 걸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요. 윤서 씨는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조용히 말하셨다. 처음 이 아이를 안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그건 직업도 책임감도 아니었고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확신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에 도윤 씨는 긴 숨을 들이마시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 모체에 대한 정보, 당신일 수도 있다는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예전에 다녔던 병원. 그곳에 오래전 병원 내부 샘플이 유실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과 할인이의 탄생일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단지 의심만 했을 뿐입니다. 확신이 없었고 당신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말하세요? 오늘 당신이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다. 하리는 여전히 조용히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은 천사처럼 평화로웠다. 제 아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윤서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제 아이라면 전 이 아이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서도윤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참고 있던 눈물을 비로소 조용히 흘리기 시작했다. 그날 비행의 마지막 일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며 그 작은 존재가 만들어낸 기적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진실은 하늘 위에서 드러났다. 그 진실은 아프고 복잡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기도 했다. 서울의 4월은 언제나처럼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윤서 씨에게 4월은 단순히 계절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녀 인생의 중심이 조용히 다시 태어난 시간이기도 했다. 할인 양의 첫 생일. 이제 막도를 맞은 아이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휘청거리지만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가슴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할인 양은 파스텔 풍선으로 꾸며진 거실에서 작은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케이크 위에 작은 초 하나가 흔들렸고 그 옆에는 이윤서 씨와 서도윤 씨가 함께 서 있었다. 할인아, 생일 축하해. 윤서 씨가 촛불에 불을 불어주는 순간 도윤 씨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고맙습니다. 이런 날을 함께 맞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전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윤서 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은 이미 엄마였습니다. 할인이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안에는 오랜 상처가 그리고 조용한 위로가 함께 있었다. 그날 저녁 파티가 끝난 뒤 윤서 씨는 할인이에게 작은 편지를 써주셨다. 편지는 말 못하는 아기를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을 치유하기 위한 말들이었다. 사랑하는 할인아,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이건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저 누군가의 아이를 잠시 안아주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내 가슴에 기대어 잠든 그 순간 난 알았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널 위해 눈물이 나고 널 위해 아프고 싶고 널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걸 보면 나는 이제야 진짜로 엄마가 되는 중이야. 너와 나 꼭 닮은 어디쯤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사랑해. 아주 오래오래. 편지를 쓰던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마침내 받아들인 사랑의 형태였다. 며칠 후 서도윤 씨는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윤서 씨, 우리 함께 할인이의 보호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놀랐다. 하지만 그는 재차 말하지 않았다. 다만 기다렸다. 그녀의 결정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그럼요. 이미 가족입니다. 한 달 후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이아린 양의 보호자란에 모 이윤서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졌다. 그녀는 출산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맺어진 인연이 그녀와 할인을 이어주고 있었다. 피로 맺어진 모성이 아닌 마음으로 완성된 사랑. 그것이 그녀가 다시 태어나게 한 이유였다. 그리고 또 다른 봄. 한강변을 걷던 어느 날, 윤서 씨는 유모차를 끌며 서도윤 씨와 함께 할인을 안아 올렸다. 아빠, 이모. 이제 막 말문이 트인 할인이 처음으로 동시에 두 사람을 불러주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손을 맞잡았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품고 마음으로 안고 인생을 함께 걸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모성이고 가족이 아닐까요? 이윤서 씨는 그렇게 피가 아닌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을 선물하게 되었죠. 엄마, 아빠, 그리고 딸.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윤서 씨의 선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순간 나 또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인간답고 아름다운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누군가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진심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따뜻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